자, 식품 분배를 감별하는 화학적 방법. 자, 여기서 검사 방법이 화학적 검사 방법으로서 지금 이 1, 2, 3, 4번 전부 식품 부패를 감별하는 검사 방법은 맞습니다. 하지만 키워드가 뭐예요? 화학적 검사가 아닌 거. 어떤 화학 약품을 처리하거나 화학 어떤 그죠? 그런 분석 시험이 아닌 것을 고르는 거죠. 따라서 휘발성 용기질소. 자, 이거는 당연히 화학적 검사 맞고 히스타민도 화학적 검사 맞고 K값도 화학적 검사 맞습니다만 관능 검사는 화학적 검사는 아니죠. 아니죠. 그래서 이거는 뭐 화학적 검사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냥 사람이 직접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2번. 해습 제도의 목적으로 알맞은 것은? 자, 여러분들 정말 쉬운 문제죠. 식품위생의 위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앞에 해습 시간을 말씀드렸죠. 해습이라는 것은 무슨 제품의 어떤 맛이나 또는 풍미나 어떤 뭐 색깔을 보존하거나 뭐 잘 맛있어 보이게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무조건 안전이죠. 그래서 안전이기 때문에 바로 정답은 1번이 되겠고 2번이나 뭐 3번이나 4번 특히 서로 관리는 아니죠. 식품의 해습이라는 것은 사전 예방적 관리 시스템으로 이 말이 틀렸고요. 그 다음에 관리는 감축도 아니죠. 관리는 감축. 자, 스마트 해습이 조금 관리는 감축에 효과가 있지만 해습의 주목적은 인원 감축이 아니에요. 해습의 주목적은 식품의 안전. 따라서 우리가 정답은 1번입니다. 이렇게 2번도 넓게 보면 우리가 정답으로 볼 수 있겠으나 더 정확한 정답이 바로 1번이거든요. 제품의 품질이라는 것은 안전의 면에서, 식품 안전의 면에서 품질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관능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맛, 이런 부분에서도 품질이 있잖아. 그래서 정확한 해석은 안전이니까 2번은 조금 다른 것들도 포함함으로 정답에서 제외되고 정확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3번 문제는 아까 해습 주간에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렸고 중요하게 외우라는 것으로서 우리 해습을 적용해서 우리 식품의 위해 요소를 예방하거나 예방, 키워드 예방, 제어, 감소시켜서 우리 식품의 안전을 확보하는 그 공정을 뭐라 그래요? CCP, 중요관리점이죠.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동그라미 친 내용은 여러분이 반드시 암기를 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14번 원재료 전처리 제품, 완제품을 동시에 보관했을 때 자, 여기서 전처리라는 말이 나왔다는 건 뭘 얘기합니까? 일반적으로 단체 급식소나 또는 식품 척결소 중에서 운반급식이나 도시락업체를 만든다고 그랬죠. 자, 이럴 때는 우리가 단체 급식, 집단 급식소, 단체 급식 해습 적용해서 선언 요건을 71개 항목을 적용한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거기서는 자, 보시면 원재료, 즉 이 원재료라는 건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농산물이나 수산물이나 원물을 얘기해요. 원물. 육류라든지 생고기. 자, 이런 것하고, 그 다음에 전체 제품을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해동을 했거나, 세척을 했거나, 소독을 했거나, 뭐 이런 것들. 그죠? 이런 된 그 원료를 세척하는 거. 그 다음에 완제품은 이제 다 만들어진 우리가 조리된 식품이에요. 조리식품. 자, 단체 급식 해수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식품 제조 가공업의 해수도 마찬가지고 이러한 선행요건 관리의 주목적은 바로 교차 오염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한 냉장고에 또는 한 적재 장소에 자, 농산물이나 수산물이나 육류, 피가 뚝뚝 떨어지는 닭고기 또는 소고기 이런 것들과 그 다음에 녹인 거, 그 다음에 씻은 거, 채소, 그 다음에 아예 다 만들어진 뭐 계란 후라이나 계란찜, 두부찜 이런 것들을 같은 장소에 보관하면 어떻게 돼요? 핏물이 떨어지거나 물이 떨어지죠. 그래서 뭐예요? 교차 오염의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보관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반드시 뭐예요? 덮개가 아니고 아예 분리 보관하는 게 원칙입니다. 덮개가 아니고. 그래서 단체 급식 해수의 평가상 보면 예를 들어서 원재료 냉장고 따로 그것도 농산물 냉장고 따로 육류 냉장고 따로 그 다음에 해동이나 세척 소독한 전처리 된 냉장고 따로 그 다음에 완제품의 보관 냉장고 따로 각각을 다 따로따로 냉장고를 구분해야 되기 때문에 완벽한 정답은 바로 4번이 정답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우리가 교차 오염이라는 말이 있는데 해수의 선언 요건은 교차 오염 방지 교차 오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런 말 많이 있습니다. 교차 오염이 무엇입니까? 자, 교차라는 것은 우리가 크로스라고 말하는 것이죠. 크로스 컨태미네이션으로서 만났다 뜻입니다. 이렇게. 뭔가 두 가지가 만난 거예요. 만나가지고 오염된 걸 얘기합니다. 여기서 교차 오염에서 만났다고 할 때는 두 가지는 첫 번째 깨끗한 것, 두 번째 더러운 것.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이 만났어요.
접촉했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더러운 게 깨끗해집니까? 아니죠. 둘 다 더러워지는 거죠. 따라서 자, 이거는 좀 더럽고 이건 깨끗한데 자, 이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들을 같이 두면 다 더러워지는 거지. 그래서 교차염을 방지하기 위해 아예 처음부터 보관 냉장고를 구분해서 같은 장소에 두지 않도록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같은 장소에 둔다 하더라도 우리가 냉장고 같은 경우에 이제 아래 칸이 있고 위 칸이 있잖아요. 그래서 위에서 이렇게 뭐가 떨어질 수 있으면 반드시 보다 아래 칸에는 덮개를 사용하게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덮개를 사용한다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지만 여기서는 아예 원료의 기원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정답은 4번 분리 보관이 되겠습니다. 15번도 해수부에 대한 문제입니다. 개선조치 방법 도출시 확인사항이 아닌 것을 고르는 문제죠. 아주 좋은 문제입니다. 자, 일단은 개선조치라는 것은 모니터링 결과 한계 기준 이탈 시 취하는 조치입니다. 자, 우리가 CCP가 지금 한계 기준 이탈했어요. 자, CCP 공정이 자, 모니터링 해보니까 모니터링 결과 CCP 한계 기준 이탈 시 취하는 조치죠. 이탈. 여기서 이탈을 뭐라고 했어요? 이탈은 비정상이에요. 비정상. CCP가 지금 정상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정상시켜야 되겠죠. 정상시켜야 되겠죠. 자, 첫 번째. 이탈의 원인이 무엇이 어떻게 결정할지 고려합니다. 당연하게 개선조치 방법에서는 이탈의 원인을 없애야 되겠죠. 그래서 이탈 원인을 반드시 규명해서 재발 방지하기 위해서 이탈 원인을 반드시 규명합니다. 이건 맞는 말입니다. 두 번째, 이탈의 원인이 확인되면 어떤 방법을 통하여 더 좋게 개선할지. 자, 당연히 개선조치 해야 돼. 개선해야죠. 조치해야 될지 고려하면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한계 기준 이탈 제품의 처리 방법을 고려합니다. 이것도 맞습니다. 한계 기준이 이탈되는 비정상적인 상태에서 CCP 공정이 처리된 제품이에요. 예를 들어서 가열 살균을 하는데 자, 한계 기준 이탈된 것은 가열 살균기가 온도가 제대로 올라가지 않았거나 너무 심하게 온도가 너무 높이 올라가는 경우예요. 그럴 경우에는 제품이 정상적으로 가열 처리가 안 되었죠. 너무 온도가 낮으면 제품이 덜 익었거나 또 온도가 기준보다 너무 높아. 그러면 타죠. 제품이 타가지고 우리가 또 불량품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당연하게 이러한 예를 들어서 온도가 미달한 제품은 다시 재가열을 하라든지 폐기를 하라든지 또는 온도가 너무 높아서 그죠? 최고값을 초과한 그러한 곳으로 처리되는 제품은 폐기를 한다든지 또 재검사를 한다든지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3번에서 이탈된 제품을 관리하는 책임자는 누구지 확인한다. 물론 요것도 확인된 상황 맞지만 이게 주 포인트가 아닙니다. 뭐냐면, 개선조치는 뭐냐면, 여기서 개선조치의 포인트는, 개선조치는 신속하게 현장에서, 그 자리에서, 현장에서 작업자가 바로 해야 돼요, 바로. 현장에서 바로 해야 되거든요. 바로 해야 되기 때문에, 온도가 미달했다. 그러면 다음 작업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재가열을 해야 되겠구나. 온도가 초과했다. 어떡하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검사를 하거나 아니면은 제품을 다시, 제품을 폐기해야 되겠다. 이렇게 바로 그 자리에서 결정해서 하는 거지. 자, 뭐냐면, 이탈된 제품을 관리하는 책임자는 일단은 모니터링 담당자가 개선조치할 때 개선조치를 해서 잘못된 제품을 따로 빼둡니다. 부적합품으로. 빼두면, 그 다음에 그 부적합품, 이탈된 제품을 폐기하든지, 그거는 뒤에서 알아서 할 문제고, 그거는 모니터링 담당자가 직접적으로 확인해야 될 내용은 아니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거는 틀린 표현은 아니나, 개선조치 방법에서 반드시 포함되어야 될 그 포인트는 아니라는 거예요. 개선조치 담당자는 제품을, 이거는 비정상이다. 그러면 따로 분리해, 이탈로 표시해, 이거는 못 써. 이렇게 따로 빼두기만 해요. 빼두면 나머지는 이제 위에서 공장장님이나 사장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거든. 그래서 이 부분은 틀린 겁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6번 문제. 자, 요것도 자주 나오는 문제죠. 일단 호염성 세균이라는 것에서 정답마다 비브리오죠. 비브리오. 그래서 비브리오는 호염성이니까 주로 바닷물이죠.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당연하게 뭡니까? 생선회. 자, 해수어. 바닷물, 해수어니까 뭡니까? 회죠, 회. 또 어패류 있죠. 횟감. 또 어패류. 바다에 굴 같은 거 이런 거죠. 이런 거, 이거 생식.
생식부터 발생합니다. 먹었을 때. 그래서 최근에 여러분들 이 장염 비브리오가 많이 발생하는 게 이제 우리가 회도 있지만 조개도 있죠. 이런 거 많이 발생합니다. 자, 일단은 장염 비브리오균은 60도씨에서 5분 정도의 가열로 쉽게 사멸합니다. 이게 가열에 일반적으로 식중독균은 우리가 감염형 식중독이죠. 비브리오는 감염형이죠. 감염형 식중독균의 특징은 열에 내열성이 약합니다. 잘 죽습니다. 그래서 가열조리해서 예방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생식을 하면 걸리기 때문에 대책이 뭐예요? 가급적이면 비브리오가 출만하는 하절기 여름철에는 회를 그냥 먹지 말고 익혀 먹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식약처에서. 그 다음에 주 원인은 당연히 어패류 생선회죠. 정답 뭐예요? 비브리오 식중독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살모넬라 식중독의 주된 증상 원인은 뭐예요? 자, 요거는 주로 육류인데 육류에서 주로 뭡니까? 가금육이죠. 가금육. 닭고기 되겠습니다. 그 다음 뭡니까? 계란 되겠습니다. 계란 그 가공품 이게 좀 많고요. 물론. 그 다음에 장출혈성 대장균, 병원성 대장균은 바로 장출혈성 대장균이죠. 장출혈성 대장균을 말하는데 장출혈성 대장균은 뭐 육류입니다. 육류 중에서 주로 발생하는 게 이게 뭡니까 이게 분쇄 가공육이 분쇄 가공육, 분쇄육, 즉 다진 고기. 예. 다진 고기에서 많이 발생하니까 햄버거 패티 같은 거 있죠. 그래서 햄버거 패티. 햄버거병이라고 하는데 햄버거병 소고기 분쇄육 같은 게 많이 발생하니까. 자, 그 다음에 캠필로박터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닭고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육류지만 주로 발생하는 것이 특히 닭고기예요. 생닭의 캠필로박터. 그래서 닭고기 어떻게 하면 생식. 예. 우리나라의 일부 남쪽의 저 남도 지방에서 닭고기를 생으로 회로 먹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적으로 캠필로박터 식중독이 발생한 나라는 일본과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에서 닭고기를 회로 먹는 나라는 일본하고 대한민국밖에 없거든요. 그 다음에 대한민국도 어디? 저 남쪽에, 남도 지방에. 그래서 항상 그쪽에 생식으로 발생하니까 여러분들이 닭고기는 절대로 생으로 드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장염 비브리오는 뭐예요? 이거죠. 바로 이거 어패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확연하게 차이가 나죠. 그죠? 장염 비브리오는 무조건, 비브리오균은 무조건 뭐다? 해산물입니다. 해산물. 17번. 위해요소의 긴급 대응 방법으로 틀린 것은? 자, 위해요소라는 것은 우리 식품에서 식품에 해로운 위해요소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쉽게 말하면 이게 말이 좀 어렵지만 우리 식품, 우리 회사가 과자나 음료 만드는 회사인데 우리 회사 제품에서 장출혈성 대장균이 나왔다든지 또는 살모넬라균이 나왔다든지 황색 부산균이 나와가지고 소비자가 지금 피해를 입고 있어요. 식중독에 걸렸어요. 자, 이럴 때의 대응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원료의 즉각적인 폐기 맞겠죠? 뭐 어떤 원료? 오염된 원료를 폐기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관련 제품 해수면 폐기해야 되죠. 자,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이러한 식중독이 있으면 식약처에 보고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회수 폐기는 뭐냐면 이 내용은 당연하게 해수부에서 프레임께서 회수 프로그램 관리에 있습니다. 지난번 해석 수업 시간에 일반 해석 식품 제조 가공업의 프레임요건 8대 항목 중에서 마지막 항목이 회수 프로그램 관리인데 회수 프로그램 관리라는 것은 우리가 이러한 잘못된 식품을 낼 수도 있죠. 왜? 이 세상에 완벽한 제도는 없기 때문에 해수라는 것도 사람의 함으로 완벽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원래 불완전하잖아요. 대기업도 실수하잖아요. 해수를 해도. 그래서 이미 우리가 실수할 것까지 미리 예상해서 우리가 이러한 식중독에 오염됐거나 잘못된 소비자에게 해로운 식품을 모르고 만들어서 반출했을 경우에 그것을 신속하게 다시 회수하는 비상 절차를 만드는 것이 바로 회수 프로그램 관리예요. 따라서 회수 프로그램 관리에 들어가는 내용이 바로 위해 식품의 회수 폐기에 대한 절차를 얻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위해 요인의 분석. 자, 이거 뭐예요? 이러한 식중독균이 왜 오염됐는지 원인 분석하고 개선됐지만 이건 당연하죠. 근데 이건 틀렸어요. 뭐냐면 해수배 모니터링 기록서예요. 여러분은 해수배 모니터링 기록은 바로 CCP 일지입니다. CCP 기록이죠. CCP 모니터링 기록. CCP 기록은 조작하면 안 돼요. 조작은 안 돼요. 왜냐면 이 모니터링 기록을 보고 뭐예요? 원인을 규명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누가 만들었고 언제 만들었고 몇 시에 작업했고 CCP는 어떻게 처리했고 예를 들어서 CCP가 가열 살균이라면 가열 살균을 제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를 해당 작업 일지를 보면 알 수 있잖아. 그래서 원인 규명에 이용하는 거지
일지를 조작하는 그 자체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해석 규정에, 여러분, 원 스트라이크 있었죠? 원 스트라이크 아웃 규정에, 즉, 즉시 인정 취소 규정에 CCP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개선 조치가 어떻게 해요? 미흡하면 탈락이잖아. 미흡이라는 건 뭐냐면 조작도 포함해요. 그래서 절대로 우리 회사에서 식중독 사건이 발생하든지 간에 안 하든지 간에 CCP 일지는 절대로 조작하면 안 돼. CCP 일지를 조작하면 원 스트라이크 아웃 규정에서 자, 탈락입니다. 이것 때문에. 그래서 조작이란 말 자체가 틀렸습니다. 18번은 우리가 기구 용기 포장의 기준 규격에 대한 사항입니다. 여러분들, 식품에 대한 기준 규격은 식품 공정, 즉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이게 식품 공정이죠. 흔히 말해서. 그 다음에 식품 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이 있습니다. 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자, 이것을 줄여서 식품 첨가물 공정이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식품에는 또 포장재가 있죠. 그래서 기구, 용기, 포장의 기준 규격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줄여서 그냥 포장 공정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뒤에 나오는 명칭은요, 표준 명칭이 아니에요. 이거는 별칭이에요. 정식 명칭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품 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기구 용기 포장의 기준 및 규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용기 포장이기 때문에 식품에 사용하는 포장재 또는 그러니까 뭐 담는 병, 플라스틱 병 이런 거. 자, 이 액상차를 담았는 이 페트병에서 환경 호르몬이나 또는 중금속이 나온다고 하면 우리가 소비자가 해를 입겠죠. 그래서 이러한 식품이 닿는 부위에 접촉하는 이런 포장 재질은 기구 용기 포장의 기준에 의해서 포장 공정에 의해서 자, 안전하고 그 다음에 중금속이 나와도 안 되고 환경 호르몬이 나와도 안 되고 무슨 용출물이 나와도 안 되고 유기용제가 흘러나와도 안 되고 이런 규정이 여기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합성수지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플라스틱제예요. 어떻게? 폴리에틸렌, PE, 폴리프로필렌, PP, 폴리스티렌, PS,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페트, 그 다음에 폴리카보네이트, PC, 여러 가지.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많이 쓰이는 과자 봉지, 비닐 봉지는 PPP, 그 다음에 이거는 페트. 페트병. 그 다음에 여러분들 사과면 용기 있죠. 그 폴리스티렌. 어쨌든 이런 다양한 플라스틱재를 사용할 수 있는데 이런 모든 플라스틱재 합성수지제 재질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성분은 뭐냐면 바로 중금속인 납과 카드뮴입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안티몬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죠? 특정 어떤 재질에 들어가 있지만 공통적으로 들어간 건 아니에요. 왜냐면 여러분들 이 합성수지 플라스틱을 고온에서 녹여서 만들기 때문에 플라스틱 회사에서 그 기계에서 중금속이 녹아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가장 많이 녹아 나오는 중금속이 바로 납하고 카드뮴이기 때문에 자, 이러한 플라스틱 이런 포장재에는 납과 카드뮴은 공통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납과 카드뮴만 기억하시고 나머지는 뭐 잘 모르셔도 됩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식품 영업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식품 조사 처리업은 식품 보존업에 포함됩니다. 여러분들, 식품 보존업 안에 식품 조사 처리업은 방사선 조사하는 업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방사선 조사 있죠? 자, 방사선 조사를 우리가 식품 조사라고 합니다. 자, 식품 조사 그 자체가 시험에 나오죠? 우리가 감마선이나 또는 뭡니까? X선이나 전자선을 쪼여서 이러한 에너지를 쪼여가지고 자, 식품의 어떤 보존성을 향상하는 그런 건데 자, 이 쪼일 때 규정이 있죠. 4가지 목적이죠. 살균, 살충, 발화억제죠. 발화억제. 자, 첫 번째가 발화억제인데, 발화억제, 살균, 살충, 습도 조절의 4가지 목적으로만, 이 목적만 됩니다. 이 4가지 목적으로만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식품을 만들어서 여기 식품조사처리업에 가면은 이런 장치를 가지고 식품이 쪼입니다. 쪼여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감자나 마늘이라든지 우리가 양파를 쪼이면 싹이 안 납니다. 그래서 오래도록 보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용도로 쓰이고 있고 일부 또 식품은 살균이나 살충을 하기 위해서 쓰이고 있죠. 그래서 이 방사선조사, 식품조사가 대표적이 바로 뭡니까? 비가열이죠. 비가열 뭐다? 뭐 우리가 살균 방식이죠. 그래서 다른 말로 뭐냐면 냉살균, 냉살균 하죠. 자, 그럴 때는 이거는요 제조업체에서 하는 게 아니고 식품조사처리업이라는 업종이 따로 있어요. 우리나라에 공장이 3개가 있어요. 몇 가지 그 업종이 있어요. 뭐 여러분들 그 업체 회사 이름까지는 알 수 없는데 몰라도 됩니다. 몰라도 되는데 그 회사에 우리가 보내면 거기서 처리해줍니다. 그래서 그걸 보존업이라고 합니다. 식품 보존업 안에 이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은 식품적개급에 포함된다. 자, 이게 틀렸습니다.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은 식품적개급이 아니고 뭐냐면 판매업이고 식품적개급과 식품소분판매업은 다릅니다. 식품소분판매업은 일반적으로 뭐냐면 식품소분업, 그 다음에 여기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자,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그 다음 뭐가 있냐면 유통전문판매업. 유통전문판매업 꼭 기억하십시오. 유통전문판매업 많거든요. 식품에 대한 유통전문판매업도 식품소분판매업입니다. 그 다음에 식품적개급은 일반적으로 식당이라든지 휴게 음식점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 음식점 있죠. 식당, 일반 음식점. 그 다음에 휴게 음식점, 휴게소, 휴게 음식점. 그 다음에 제과점, 있죠. 자, 이런 데를 말합니다. 자, 위탁 것도 마찬가지고,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통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로 적개급은 식당을 생각합니다, 식당. 근데 식품 적개급 식당 중에서 단란주점 영업이나 유흥주점 영업은 뭐예요? 그거는 이제 영업의 허가, 지방자치단체 허가고, 자, 지금 말씀드렸던 이 모든 거, 소분 판매업, 적개급은 영업신고죠. 영업신고. 어디에 영업신고? 이거는 지방자치단체장에, 우리가 지방자치, 시, 군, 구청, 그죠? 거기, 시도, 이런데, 거기에 영업신고입니다.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단란주점 영업과 유흥주점 영업. 여러분, 단란주점 영업은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됩니다. 유흥주점 영업은 손님에게, 즉 단란주점 영업과 유흥주점은 영업 이름에 주점이 들어가 있으므로 주점이 들어가 있어야 술을 팔아요. 따라서 제과점 영업을 하는 가게에서는 술을 마실 수 없어요. 왜요? 제과점 하면 뭐 없어요? 주점이 없잖아. 주가 없잖아. 술주자가 없잖아. 그래서 제과점은 예를 들어서 뭐 빵이나 커피 정도 판매할 수 있겠지만 술은 안 됩니다. 술은 오로지 단란주점 영업과 유흥주점 영업, 그 다음에 일반 식품 적개급, 일반 음식 중에서, 이제 일반 음식 중에서는 술판이 가능하죠. 여기는 술판이 가능하죠. 하지만 뭐예요? 뭐, 그 노래를 부르는 행위는 안 되죠. 그런데 노래를 부르는 행위. 자, 여러분, 일반 음식점 같은 경우는 주류가 가능합니다. 주류 판매 가능합니다. 주류를 판매할 수 있죠. 손님 먹을 수 있어. 하지 뭐예요? 노래 부르면 안 돼. 노래방 끼고 두면 안 돼. 그런 거예요. 참고하시고, 그래서 참고하시면 되겠고, 이걸 맞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것도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2번인데, 일단 영업에 관해서 줄 나오지만 일단 이게 영업의 신고였다, 또는 영업의 허가다, 영업의 등록이다 생각하시면 되겠고, 식품 보존업, 즉 식품조사처리업은 영업의 허가죠. 허가. 어디에? 지방식약청의 영업 허가죠. 요거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영업 허가인데 지방식약청. 예, 지방식약청에 해야 된다. 지방자치단체가 아니고요. 이렇게까지 이해해 주시면 돼요. 자, 지방식약청에 영업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게 두 가지밖에 없어요. 뭐예요? 식품조사처리업, 식품보존업, 식품조사처리업. 그 다음 뭐예요?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은 두 개가 나눌 수 있죠. 어떤가요? 건강기능식품 전문 제조업, 건강기능식품 벤처 제조업. 두 가지는 영업의 허가인데 지방식약청의 영업 허가로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식품안전 20번 문제입니다.
다음 설명과 관계 깊은 식중독을 구하라. 자, 일단은 종사자, 조리자부터. 종사자, 조리자니까 황색토상균인가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밑에 거 보시겠습니다. 일단은 65도씨 20분에서 75도씨 1분에서 잘 죽는다. 일단 이 말은 뭐예요? 감염형이래요. 감염형. 감염형 식중독균이냐 이 말이죠. 그런데 주원이는 여기서 가금류 달걀을 했잖아. 자, 우리가 닭고기나 달걀 재료도 나와서 뭐예요? 이거 뭐예요? 아이스크림 나와서 뭐예요? 살모넬라. 가장 많이 나오는 식중독균. 우리나라에서 살모넬라 식중독은 가장 흔합니다. 살모넬라균이 자연계에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현재도 우리나라에서 식중독 발생률 1위가 살모넬라예요. 네, 살모넬라. 2위가 장치로서인가? 일단은 뭐 요즘에는 또 그게 많죠. 노로바이러스. 노로바이러스. 세균성 같은 경우에는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게 살모넬라가 되겠습니다. 황제포도상균은 주로 아시죠? 이거는 뭐 아까 우리가 잠복기 짧다 그랬죠. 그죠? 우리가 평균 3시간. 그 다음에 이거는 독성이죠. 독성이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가열조리 후에도 발생할 수 있죠. 가열조리 후에도 먹어도 발생한다. 발병. 나눠주고. 잠복기 짧다. 잔년 비료는 주로 뭐예요? 주로 수산물이죠. 수산물, 해산물, 생식. 그래서 여러분들 모든 식중독의 예방책은 똑같아요. 익혀먹기, 끓여먹기, 손발 잘 씻기, 청소 열심히 하기. 그러면 리스테리아는 주로 이게 뭐냐면 특징이 이거는 그람 양성이고요. 그람 양성 강균인데 리스테리아 특징이 뭐냐면 이거는 냉장에서 증식을 해요. 냉장에서 증식.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세균은 미생물은 냉장에서 세포 분열을 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온도가 너무 차가워서 추워가지고 잠복하고 있는 상태로 그냥 가만히 기다리는 거지. 식중독균이나 일반 세균들이 가장 많이 잘 사는 온도가 사람의 체온과 비슷한 35에서 37도씨예요. 근데 냉장에서는 증식을 안 하는데 유일하게 리스테리아는 냉장에서 세포 분열을 해서 그 수가 늘어납니다. 따라서 주로 원인식품이 뭐겠습니까? 주로 냉동식품이기 때문에 많이 발생하는 곳이 주로 어디냐면 자, 우리가 냉동식품, 그렇죠? 냉동이나 또는 냉장식품인데 주로 발생하는 게 치즈. 연성 치즈 이런 거 있죠. 그다음에 아이스크림 이런데 발생합니다. 발생하고 또 특징이 뭐냐? 리스테리아 같은 경우 뭐냐면 이게 그 치사율이 높아요. 환자가 죽어. 자, 이게 누가 죽냐면 특히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게 태아 있죠. 태아에 치명적입니다. 임산부가 걸리면 우리가 유산이나 사산을 유발합니다. 그래서 태아를 죽입니다. 그래서 임산부 같은 경우는 특히 조심하셔야 되죠. 리스테리아는. 그래서 특이하게 냉장에서 증식한다. 이게 시험에 잘 나오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리스테리아는 또 인수공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수공통으로 리스테리아는 또 동물에서도 사람에게 둘 다 해를 미치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일단은 문제에서는 자, 일반적으로 닭고기, 달걀, 가금류 여기서 나오고, 그 다음에 감염형이고, 자, 됐단 말이에요. 살모넬라죠. 살모넬라. 그래서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식품안전 과목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